교재 495페이지 희귀 유전 질환과 복잡 형질 유전학의 이해입니다. 찰스 다윈은 생명의 진화와 유전에 관한 위대한 이론을 세웠지만 스스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기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멘델은 실험을 통해 세 가지 유전 법칙을 세웠는데요.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오열의 법칙이 이것입니다. 프란치스 갈토는 유전적 변이의 다양성이 정량적 분석을 통한 다윈의 아이디어로 설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로널드 피셔는 갈톤의 회귀 모형과 다양한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맹델의 유전 법칙의 통합을 시도하여 정량적 형질의 유전학 방법론을 정립했습니다. 정량 유전학은 이산 변수인 정성 형질을 넘어 연속 변수인 정량 형질을 탐구하는 것으로 흔히 여러 유전자가 관련된 다별량 분석을 수행합니다. 70년대에 도입된 생거 시퀀싱과 가계도 분석을 위한 연쇄 분석의 발달로 질병 유전자 찾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계 내에서 실제 관측 가능한 유전 계승은 멘델의 세 가지 법칙과 독립 법칙의 예외인 연쇄 법칙을 말합니다. 유전형과 표현형의 상관관계 탐구는 유전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인데요. 독립의 법칙을 가정한 연관 분석과 연쇄 법칙을 가정한 연쇄 법칙의 이해는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시퀀싱 기술은 우리가 가려야 될 유전형이 너무 많고 사람 사이의 개체 간 변이와 인종 간의 변이 폭도 생각보다 무척 크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초기의 깊은 기대와는 달리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복합적 요인과 관련되는 복잡 질환의 유전체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본장에서는 희귀 유전 질환과 흔한 복잡 질환의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새로운 NGS 데이터의 도입으로 인한 전통적 개념의 새로운 해석과 발전 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AGTC로 이루어진 염기 서열을 구성하는 한 염기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점 돌연변이,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치석포 돌연변이가 발생한 점 돌연변이 현상과 달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식세포 DNA 자체에서 발견되는 개인차는 점 돌연변이와 구분해서 단일 염기 변이 SNV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 변이와 달리 정상인 인구 집단의 1% 이상에서 발견되는 변이는 질병 과정과 무관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체 다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일 염기 다형성 SNV라고 합니다. 처음 생각보다 많은 약 1% 염기 자위에서 변이가 발견되면서 SNV의 기준은 1%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강화되었고요. 최근에는 돌연변이와 다형성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SNV라는 용어의 사용이 추천됩니다. 0.5% 이상을 빈발변이, 그 이하를 희귀변이라고 하며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 생식세포 DNA의 드노버 변이로 발생한 경우를 사적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 46개이고 두 배수로 이루어진 이 형식을 배수체 혹은 배수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쌍이 아닌 한 개의 염색체는 반수체, 하플로이드라고 합니다. 반수체와 유전형, 하플로이드와 지노타입의 결합어인 반수체형, 하플로타입은 동일 염색체상에서 염기서열로 연쇄되어 있는 대립형질의 조합형을 의미합니다. 변이 유전형 검사 대신 시퀀싱 기술을 적용하면 좀 더 정확히 반수체형을 결정할 수 있으나 현재 NGS 기술은 주로 100에서 300개 염기서열 정도의 짧은 단편 서열로 시퀀싱을 수행하므로 큰 반수체형 결정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반수체형의 통계학적 의미는 동일 염색체상에 통계학적으로 연쇄된 SNV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연쇄된 스닙들의 집합을 반수체형 단위, 하플로타입 블럭이라고 하며 전체를 시퀀싱하지 않고도 정확한 반수체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각각의 유전자 혹은 유전 좌위가 서로 순체적으로 연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각각의 유전자나 유전 좌위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감수 분열 중에는 같은 염색체 위의 유전자가 염색체 교차 현상으로 서로 나뉘기도 하는데, 염색체 상에서 가까이 위치한 유전자들은 염색체 교차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함께 유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정도를 유전 연쇄라고 합니다. 염색체 교차 또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염색체 교차 빈발 부위 핫스팟은 불규칙하게 분포합니다. 따라서 긴 염기 서열상에 불규칙한 분포와 연쇄 확률로 연쇄되어 있는 유전자와 유전 자위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은 독립성 가성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연쇄 불균형은 두 개 이상의 유전자 위의 사이의 반수체의 빈도가 각각의 대립 유전형 빈도로 예측한 값과 다른 상태, 즉 해당 두 개 이상의 유전 자위는 연쇄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알려진 바로 아프리카 인종의 세대수는 타 인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LD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 두 스니브의 LD는 끊어지고 연쇄균형 논-LD 관계가 됩니다. 연쇄 불균형이 강한 변이들은 그중 하나의 변이를 알며 나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전자 위의 유전자형을 다 검사하지 않고도 주변의 연쇄 불균형 유전자 위의 유전형 검사만으로도 해당 반수체형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수체형 혹은 특정 유전자 위의 유전형을 알기 위한 대리물로서 주변의 연쇄 불균형 유전자 위의 유전형을 꼬리표 유전형 또는 텍스닙이라고 합니다. 유전학 연구는 원인 유전 변이를 찾기 위한 것이지만 매우 넓은 염색체 영역을 모두 탐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텍스닙을 사용해서 미지의 원인 변이를 찾거나 반수체 등의 관계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텍스닙을 찾아서 해당 형질과의 간접 연관관계를 찾게 됩니다. 이후 위치 추적 클로징 등의 세부 매핑 전략을 통해 원인 변이를 추적하게 됩니다. 1908년 영국의 고디프리 하디와 독일의 빌헬름 와인베르크는 독립적으로 연구 집단의 유전자 총합의 평행에 대한 하디-와인버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인구 집단의 유전형과 대립 유전자 빈도는 돌연변이나 비무작위 짝짓기, 외부로부터의 유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평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현대 하디-와인버그 평형은 인구 집단 계층화와 비무작위 교배 검정 등에 응용됩니다. 따라서 하디-와인버그 평형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무작위 짝짓기 과정의 위배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카이제고 검정으로 이 평형의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가게에서 추출한 집단, 근친 결혼, 유사 형질 개체 간의 결혼을 포함하는 집단, 서로 다른 인종의 혼합 집단, 데이터 오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인구 집단 계층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고 현대 지와스 연구의 새로운 해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 집단의 균질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염색체 유전 방식은 쌍염색체와 또 다르므로 차이점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합니다.